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에 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무 불이행을 방지하고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행정 실무와 법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다양한 확보 수단의 체계와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보 수단의 분류 및 체계를 보시면요. 간접적 수단, 직접적 수단, 혼합형 수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접적 수단은 행정벌과 이행 강제금이 대표적입니다.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이나 금전적인 부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행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직접적 수단은 행정 대집행과 직접 강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직접 개입해서 외부 의무 이행 상태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죠. 훨씬 빠른 것이죠. 혼합형 수단은 강제 징수와 즉시 강제 의회에 속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상 강제 개념의 의의입니다. 법률 유보 원칙에 따르는데요. 행정상 강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의 구체적인 표현이 되겠고요. 권력적으로 작용합니다.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제한을 가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입니다. 행정 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사하는 공권력이 되겠습니다. 이런 등장 배경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고요. 현대 행정 국가에서 공익 실현의 중요 수단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행정상 강제의 종류, 행정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수단들은 각각 고유한 특성과 적용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가지 보시면요. 행정 대집행,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이 직접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의무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서도 의무 이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또 건축법상은 위법 건축물 철거, 폐기물 처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즉시 강제는 말 그대로 강제력을 즉시 보여주는 건데요. 급박한 상황에서 사전 절차 없이 신속히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긴급한 상황에서 활용되고요. 전염병 환자의 격리, 위험 건물, 긴급 철거, 재난 현장 통제 등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이렇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그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들 있죠. 그리고 이렇게 소방차 진입하는 공간 비워뒀는데도 그 소방차 진입 공간에도 차를 뒀다든지 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차를 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화재 현장까지. 네, 다음 이행 강제금. 의무 불이행 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해서 간접적으로 강제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내기 싫어하니까요. 지킬 수 있겠죠. 법을 지킬 수가 있고, 이 금전적 부담은 일단은 이제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전에, 강제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의무자 스스로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부과 가능하고 토지 이용 규제 위반 사례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직접 강제는 행정청이 물리적 실력을 행사해서 의무 이행을 직접 강제하는 것인데요. 인신구속 또는 물건의 수거 폐기 등 실력 행사를 통해서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불법 집회 해산, 출입국 관리법상 강제 퇴거 등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강제 징수입니다. 금전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재산을 강제 확보하는 제도인데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해서 재산 압류 매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조세, 과징금, 과태료 등 공법상 금전처분에 적용되는 특수한 강제수단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빨간 딱지를 막 가구나 소파에 막 붙이죠. 네, 이런 것들이 다 강제징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강제 수단들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엄격한 요건과 절차적 통제 하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의 의와 적용 요건, 대체성, 그래서 타인이 대신 이행 가능한 의무여야 합니다. 제3자가 대집행 들어가기도 하죠. 또 법적 근거는 행정 대집행법 또는 개별 법령에 명시돼 근거가 필요하고요. 사전 절차도 있습니다. 계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행정 대집행 들어가기 약 한 달 전에 1차 계고, 2차 계고 들어갑니다.
통지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이 계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이 들어가는 거죠. 적용 사례는 불법 건축물 철거, 토지 원상 복구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의 절차입니다. 이제 계고, 의무자에게 이행을 체포하고 미이행 시에는 대집행 실시를 통지합니다. 대집행 시기 명시가 정확하게 필요하고요. 대집행 영장 통지는요, 대집행 시기와 범위, 방법, 비용 예정액 등을 명시합니다. 의무자 또는 관계인에게도 반드시 송달해야 합니다. 그 이해관계자들 있죠. 예, 그 행정대집행. 행정청 또는 제3자가 직접 의무 내용을 실현합니다. 예, 제3자라는 거 이렇게 외주를 줄 수도 있는 거죠. 행정청에서 공무원이 계속 동원해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제3자를 동원합니다. 필요 최소 한도의 실력 행사만 허용이 됩니다. 비용 징수입니다. 대집행 비용은 의무자에게 징수합니다. 그래서 그 계고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을 3자를 통해서 드는 비용 같은 경우도 그 제3자에게 그 비용을 결제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건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자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 징수가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은 약 10분 정도에서 행정 대집행에 관해서 이해를 도와주는 영상입니다. 보시겠습니다. 20대 투자. 내 돈 아껴서 하는 건데 투자에 대충이 어딨어. 할 거면 제대로 키움. 20대의 투자를 시작부터 키움. 키움증권. 레디? 키움. 키움. 안녕하세요. 김변의 세상 친절한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행정대집행의 의의와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작용이 그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실효성 확보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행정상 강제집행이고 행정대집행도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입니다. 먼저 행정대집행의 의의를 설명드린 다음에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중에서도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을 쉽게 얘기하면 행정청이 대신 집행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면 행정의 상대방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고 있을 때 행정청이 직접 이행하거나 아니면 제3자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행을 하다 보면 비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은 원래 그 의무를 이행했어야 할 사람, 그 사람에게 징수하는데 이게 바로 행정대집행이 되겠습니다. 가장 흔한 예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행정대집행의 개념을 알 수 있게 2022년 3월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의 기사인데 대구 금호강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 사진은 대구 금호강에 설치된 불법 텐트를 찍은 사진입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대구 금호강변 일대에 수년간 무단으로 설치된 민원이 잇따랐던 텐트 등 시설물이 강제 철거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대구 북구는 금호강 고수부지 내의 장기 점유 시설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에 밝혔고요. 북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캠핑족이 늘어난 2년 동안 이 일대에 텐트와 천막이 무단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뒤의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4월 4일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금호강 불법 텐트가 싹 치워졌다고 합니다.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텐트를 철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행정대집행인 것입니다.
요즘엔 사이다 우린 이제 그런 사이다 오케이 내랑 행정대집행의 주체는 대집행이 대상이 되는 의무를 부과한 당의 행정청이 되겠습니다. 꼭 당의 행정청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제3자에게 대집행을 위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즘엔 사이다 우린 이제 그런 사이다 오케이 내랑 안녕하세요. 의무요약. 요즘엔 사이다 우린 이제 그런 사이다 오케이 내랑 하고 두 번째로는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합니다. 이러한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은 그 건물의 주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 의무인 것이죠. 비교 개념으로 비대체적 의무가 있는데 이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의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인도 의무 또는 퇴거 의무입니다. 건물을 점유하고 있거나 그럴 때 건물을 비워주고 넘기는 거, 건물을 나가는 게 퇴거이고 넘겨주는 게 인도인데요. 이렇게 인도나 퇴거를 하려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그걸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의무의 성격상 그런데요. 이런 게 바로 비대체적 의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대체적 의무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자기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의무는 특정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서 부자기 의무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불가능한데요. 부자기 의무는 특정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얘기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겠습니다. 장례식장을 사용 중지해야 할 의무. 이거는 뭔가를 해야 하지 말아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부작위 의무입니다. 그래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죠. 20대 투자는 대충 해도 된다고? 난 싫은데. 키움증권. 부작위 의무는 그 자체로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자기 의무로 전환하고 나면은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자기 의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이러한 금지 규정이 있다고 해서 금지 규정에서 곧바로 자기 의무가 당연히 수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자기 의무 관련해서 예전의 건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건축법 제69조 1항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쭉 내려가 보시면 그 건축물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 건축물이 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철거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러한 철거를 해야 될 의무는 단순한 부작위 의무가 아니라 자기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철거를 꼭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철거를 대신할 수 있고 이게 바로 대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건을 보겠습니다.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 확보가 곤란해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보충성의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대체적 자기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 비례의 원칙에 따르면 의무자에 대한 침해가 대집행보다 경미한 수단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다른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대집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요건은 공익상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상당성의 원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의무 위반이 있다고 곧바로 대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의무 이행을 방치하는 게
심각하게 공인을 해친다고 볼 수 있어야 대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행정 대집행이라는 것은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일종이고 강제 집행의 한 종류입니다. 대집행의 주체는 당의 행정청의 원칙이지만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집행의 요건은 첫 번째,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 세 번째, 다른 수단으로는 이해 확보가 곤란해야 하고 네 번째, 공익상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대체적이라는 것은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합니다. 비대체적 의무의 예로는 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무는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말하는데 부자기 의무로는 사용 중지 의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광고가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전에 행정 대집행에 관련해서 동영상 강의를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제도에는 비대체적 의무가 적용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의무에 적합하고요. 금전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거죠.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고요. 또 그것을 강제하는 어떤 금전적 제재입니다. 헌법적 근거로는 법률의 명확한 근거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도 법률의 근거를 따져봐야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 및 절차를 보시면요. 시정명령을 먼저 통지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은 의무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이행기한과 불이행 시에 받게 되는 제재에 대해서 명시합니다.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한 내 이행 여부를 검사하고요. 현장 조사와 증빙자료 검토를 함께합니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불이행이 확인될 시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가 보장됩니다. 반복 부과도 가능합니다. 계속 불이행 시에는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반복 부과해서 강제금을 낼 바에야 한 번에 내는 것이 사실은 가장 문제가 적겠습니다. 직접 강제 보시면 직접적 제재가 있는데요.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강제 수단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해서 의무이행 상태를 즉각 실현하는 것인데요. 최후 수단 성격으로 씁니다. 그래서 다른 수단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최후에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권 침해가 크므로 신중한 적용이 요구되어집니다. 적용 사례에는 불법 점거자 퇴거가 되겠고요. 행정조사 거부 시 강제 진입도 가능합니다. 법에 명시된 제한적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직접 강제 집행 절차는 사전 계고가 있습니다. 직접 강제 실시 전에 의무 이행을 최고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몇 월 며칠까지 우리가 철거를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강제 전에 약 한 달 전, 그 사이즈가 큰 경우는 또 2달 전도 될 수 있고 날짜를 알려줍니다. 강제 집행의 시기와 방법을 알리고 상당한 이행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소 침해 원칙을 실현합니다. 그래서 필요 최소한의 실력만 행사해야 합니다. 과도한 강제는 불법 행위가 되죠. 그래서 비례 원칙 준수가 필수입니다. 법적 통제를 받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사후 사법심사가 가능하고요. 위법한 직접 강제는 국가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강제 징수 제도의 개념입니다. 금전적 의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세, 과징금, 사용료 등 금전 납부 의무에 적용이 되고요. 체납 발생 시에는 재산권에 직접 개입을 합니다. 체납 처분 절차에서는요, 독촉장을 발송하고 압류, 매각, 청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실질적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이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개별법은
이것을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 장치가 작동합니다. 압류 금지 재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불복 절차를 통한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예, 즉시 강제의 개념과 적용사를 보시면요. 즉시 강제는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사전 절차 없이 신속히 개입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사 의무 부과나 이행 확보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명보호, 공공안전 확보가 주요 목적입니다. 이것은 다른 행정강제와는 달리 사전 통지나 계고 없이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한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공익의 긴급한 필요성과 개인의 권리 제한 사이에 균형을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주요 적용 사례는 이렇습니다. 재난 대응, 여기에 화재, 홍수, 지진 등이 들어가겠죠. 또 감염병 통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강제 격리, 검사, 치료 조치 해당되고요. 또 공공질서 유지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불법 폭력 시위를 진압하거나 공공장소에서의 위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죠. 해상 구조 활동, 조난 선박, 승객의 강제 구조,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등이 있겠네요. 위험시설 통제, 붕괴 위험이 있는 건축물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유해 물질 누출 시설 강제 폐쇄하고요. 즉시 강제는 법치 행정의 원칙에 예외적 성격을 띠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 비례 원칙과 최소 침해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즉시 강제 집행 후에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시 강제 한계 및 통제 방안을 보시면요. 일단 급박성을 요하죠. 그리고 불가피성의 요건이 있고 비례 원칙을 적용해야 하고요. 사법적인 통제 아래서 내부적 통제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급박하다는 건 사전 절차를 밟을 시간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긴급 상황이어야 합니다. 불가피성 요건에는 다른 수단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되겠죠. 비례 원칙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만 허용이 되고요. 사법적 통제에서는 사후 행정소송,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부적 통제로는 상급기관의 감독, 징계, 교육 강화 등이 있겠습니다. 행정벌의 부과 절차를 보시면요. 위반 행위가 적발될 시 행정조사, 신고, 순찰 등을 통해서 위반 행위를 확인합니다. 불복 절차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가 있고요. 사전 통지에는 행정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합니다. 의견 청취에는 당사자의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합니다. 처분 결정에서는 최종 처분을 결정하고 통지하기까지 합니다. 자, 행정벌의 특수성 및 판례를 보시면요. 행정벌은 범죄의 성질보다는 행정 목적 달성이 중요합니다. 행정 질서를 유지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행정벌과 형사벌의 병과가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대법원 2004 도 7773 판결에서는 양자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벌, 형사벌 따로따로 다 처벌이 가능하죠. 직결 심판과 통고 처분은 행정벌의 특수한 집행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죠. 하루에도 판사가 판결해야 될 게 수백 가지가 될 경우 이미 정례화된 어떤 심판은 직결 심판, 통고 처분으로 간단히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벌 규정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9 헌가 23 결정에서 법인의 선임, 감독상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정벌의 예방적 효과는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요. 이것은 행정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도 기능을 합니다. 최근 판례들은 행정벌 부과 시의 비례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대해서 사법적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동안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